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영수회담 제안의 속내입니다. 네. 추석 당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정쟁을 멈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제안을 하고 나서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이다라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만나지도 못할 전제 군주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번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야가 영수회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인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당청이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로 위치만 바뀌었지 논리는 똑같네요. 그런데 제왕적 총재 시대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입법 등의 국회 상황도 직접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했던 건데요. 200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에서 사퇴하면서 여당 대표가 분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 사례로 문재인 정부 때는 영수회담이 한 번,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영수회담이 없었습니다. 영수회담이 세 차례 이뤄진 이명박 정부 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또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4월에 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가 먼저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 영수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자는 내용은 뭡니까? 네, 이 대표가 저출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또 외교까지 전 분야를 열거하면서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경제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명분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시즌2의 신호탄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 혐의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시키면서 야당 대표의 이미지와 역할을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민주당은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무슨 협치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영수회담 제안의 속내의 느낌표는 멈춘 국회 시계부터 제자리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 게 지난 21일이었죠. 그 이후로 본회의가 중단이 되면서 이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합의한 보호 출산제, 또 머그샷 공개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도 미뤄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제 기능을 다하면서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의도로 향하는 용산 참모들입니다. 예, 대통령실 참모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로 향한다는 거는 총선 출마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으로 총선이 다가오면서요. 국회에 입성하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수석급이나 비서관에 앞서서 행정관급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충북 충주의 이동석 행정관을 시작으로 서울 중랑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승환 전 행정관,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로 잘 알려진 김인규 행정관도 연휴 직후에 사직해서 부산으로의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30명 넘는 사람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대통령실로서도 이 내년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검증된 인재들의 총선 출마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이더라도 공천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마를 하겠다고 거론되는 지역 가운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충남 홍성 예산 출마가 거론되는 강승규 수석이나 경북 구미 출신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또 경북 포항 출신인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또 부산 수영구 출마가 거론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건 이 경기 수원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는 김은혜 홍보수석, 또 청주 청원의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경기 의정부 갑의 전희경 정무비서관 정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실 출신의 경우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속 의원들과 맞붙을 경우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인지도 높은 인사들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나가서 맞붙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실 출신들이 총선에 많이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실 출신이라면은 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겠죠. 또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까워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는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문재인 정부 비서관을 지낸 윤건영, 진성준, 민영배 의원, 또 행정관을 지낸 윤영덕, 김승원, 박상혁 의원 등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 여의도로 향하는 용산 참모들의 느낌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앞으로 이 국정감사 이후부터 또 연말까지 인지도가 높은 수석과 장차관들까지 출마 대열에 대거 합류할 텐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신이라는 배경이 당선의 득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용산 참모들의 규모와 당선 가능성은 참모들 스스로가 그동안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했는지 그 결과물인 대통령 지지율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